자, 이번 주에는 그 선형 회귀를 더 빠르고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입력으로 하나의 특징만 사용하는 선형 회귀였는데 다양한 특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선형 회귀 버전을 우리가 임플리멘트 함으로써 그게 가능해집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형회귀의 원래 버전은 집의 크기, 예를 들어서 입력 단일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집의 가격 Y, 단일 특징 하나 사이즈가 들어가서 그 결과값 price를 예측하는 문제, 그리고 그때 그 변수는 딱 하나였던 거죠. 하나의 피처만 쓰고, 그 모델은 이와 같이 fwb of x는 w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내 사용하는 입력이 그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침실의 개수, number of bedroom 또는 층수, number of floor라든지 그리고 또 집의 연수, 얼만큼 올드했는지 그것까지도 다 쓸 수 있는 multiple feature, 즉 다중 그 입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한 예측도 가능하겠죠.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새로운 표기법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입력 x가 이제 하나가 아닌 관계로 x subscript 1 x subscript 2, x 아래 첨자 3, x 아래 첨자 4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래 첨자를 통해서 몇 번째 말하자면 특징인지 입력으로 사용되는 그거를 표시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테이션 지금 다 정리된 것처럼 x의 subscript j는 j번째 특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샘플로 살펴보고 있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J가 1번부터 4까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특징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작은 그 소문자 n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n은 number of feature, 사용되는 특징의 개수인데 여기서는 4개니까 n이 4로 이렇게 표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첨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즉 괄호를 둘러싼 위첨자는 그 i번째, 예를 들어서 x 위첨자 i는 i번째 훈련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i번째 훈련 자료가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들의 목록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 보면은 여기 그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데이터 샘플이라 그러면은 1416, 32, 40, 이 4개의 숫자가 말하자면 하나의 그 훈련 자료가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x의 위첨자 2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즉 두 i가 2인 경우이니까 바로 여기 칸으로 지금 둘러싼 이 숫자죠. 그러니까 숫자 하나 이상이다 보니까 1416, 3, 2, 40 이런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괄호로 감쌈으로써 벡터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보통 이렇게 그 옆으로 나열된 걸 행벡터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행과 열 벡터의 차이를 두지 않고 여기서는 행벡터를 한번 써본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벡터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좀 더 보통은 그 소문자 굵은 활자로도 많이 쓰는데요. 좀 더 그것이 불명확할 때는 이와 같이 위에다가 화살표를 그려줌으로써 아 이게 벡터다라는 걸 표현하는데 뭐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러한 말하자면 표기법이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즉 x의 위첨자 i 그리고 아래 첨자 j 이렇게 되면은 그 i번째 훈련 자료에서 j번째 특징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즉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x의 아래 첨자 3, 위 첨자 2 하면은 이 두 번째 말하자면은 훈련 자료에서 세 번째, 즉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 하나, 즉 특징값 하나를 끄집어낼 때는 이렇게 위 첨자와 아래 첨자까지 우리가 합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특징이 많아졌으니까 모델이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유니베리에이트 단일 모델의 경우에는 단일 싱글 베리어블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fx가 w 곱하기 x 더하기 b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f of x가 이제 x가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 개인 관계로 이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4개의 특징을 사용한다면은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2 더하기 w3 곱하기 x3 w4 곱하기 x4 더하기 b. b는 똑같이 변화가 없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예측을 했는데 그것의 모델이 이와 같이 판단됐다고 한번 봅시다. 즉 W1, 2, 3, 4와 B가 다 결정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W1은 0.1로 그리고 W2는 4로 W3는 10으로 W4는 마이너스 2로 B는 80으로 이렇게 되면은 80은 뭐 베이스 프라이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그 예측하는 것이 그 타겟 값이 프라이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집의 가격인데 이 가격이 아무런 그런 그 사이즈 같은 거 없어요. 기본이 80이니까 8만 분부터 1000단위 그 단위가 가격이 1000단위로 시작했었잖아요.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8만 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퀘어 푸트, 한 스퀘어 푸트가 늘어날 때마다 0.1 곱하기 1000이니까 한 100불 정도씩 그 증가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100달러씩. 그리고 만약에 베드룸이 그 방이 하나씩 늘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4를 곱했다는 얘기는 한 4000불씩 우리가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플로어,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는 10을 곱했으니까 한 10,000불씩 올라가네요. 그죠? 10,000불씩 좀 많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만약에 year, 그러니까 1년 됐고 2년 됐고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2,000불씩 말하자면 마이너스 2,000이 되니까 2,000불씩 다운되는 그런 가격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를 좀 일반화시켜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그 새로운 이제 그 모델의 형태가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조금 복잡한 형태인 W1x1 더하기 W2x2 어디까지 그러니까 n개의 그 특징을 사용할 경우에는 WNXN까지 그리고 더하기 B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고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우리한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특징의 경우의 모델의 표현식을 너무 복잡하니까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작성하는 표기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f of x는 w1x1 더하기 w2x2 그 up to wnxn 더하기 b 이런 식이었죠. 자, 이제 w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W를 이제 벡터라는 의미로 이렇게 위에다 화살표를 했는데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이렇게 씁니다. 즉 W1부터 WN까지 n개의 숫자들로 구성된 그리고 이거를 이와 같이 그 스퀘어 브래킷으로 감싸줌으로써 우리가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행 벡터. 그리고 B는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B는 그냥 같이 아직도 그냥 숫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의 벡터와 하나의 말하자면은 숫자가 합해져서 모두 다 사실은 그 모델에 주어져 있는 파라메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특징들도 n개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도 벡터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x의 위에는 그러니까 화살표는 벡터라는 표현하는 거고요. x1부터 시작해서 xn까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n인 행벡터 x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벡터로 표현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선형대수학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그 벡터 간의 연산, 덧 프로덕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써볼까요? FWB of X, 이제는 이 W하고 X가 벡터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화살표를 한번 좀 그어줘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렇게 스칼라 값 하나하나의 덧셈과 곱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W의 벡터, 도트, 여기서 진짜 도트입니다. 점이 하나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더트 프로덕트 X 벡터. 이거를 더트 프로덕트 선형대수학에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내적이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해서 읽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내적. 이 내적을
구하고 더하기 b. 이 내적이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적 구하는 방식은 뭐예요? 두 개의 같은 길이의 벡터의 내적은 그 서로 해당하는 순서가 똑같은 곳에 위치한 엘리멘트들끼리 곱해서 모두 더해주는 겁니다. 즉 w1과 x1과 x1을 곱해주고요. w2와 x2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그 엘리멘트들을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주는 거죠. 모두 다. 그게 바로 내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b는 그대로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한 표현식이긴 하지만 이 표현식이 이 위에 긴 표현식하고 동일한 그러한 결과를 그리고 동일한 수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그 특징이 하나일 때 유니베리에이트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션이 아닐까? 아닙니다. 이거는 또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그것은 세이브 해놓고요. 이와 같이 멀티플 특징을 사용하는 선형 모델을 사용한 회귀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제 지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델이 벡터 간의 연산인 관계로 벡터를 말하자면 연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를 또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벡터화,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또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